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보세요. 탄핵 표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위헌적, 불법적 계엄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 헌법적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에요. 국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그 자신들의 권한을 자당의 이익, 조기 재선을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려놨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권한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은 여기서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네. 국민들 1년만 있으면 이거 다 잊는다? 제가 그걸 듣고 맨 먼저 든 생각은 누가 아니랄까봐 전두환의 사위였던 사람이 아니랄까봐 네. 누가 박근혜한테 누님 불렀던 그 친박 세력 아니랄까봐 저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자들 국민들이 정말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윤상현 의원의 유튜브에서의 발언 내용, 도봉에 있는 김재섭 의원과 본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인용하면서 했던 말이 괜찮아, 1년만 있으면 국민들은 다 잊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난 토요일이죠.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여의도를 뒤덮으면서 촛불로 그리고 응원봉인가요? 응원봉으로 윤석열 사퇴와 퇴진을 요구했지만 1년이면 다 잊는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지난 주말 사이에 그런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권한을 하루라도 1초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하는 것은 그가 군 통수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 하나하나 정보가 발표지고 있는데 군 통수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윤석열을 내두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오늘도 계속 오늘 계속 나오지만 이 계엄과 관련된 게 사실 이게 과연 치밀한 준비가 있었나? 맨 처음에 12월 3일 이 사건 터지고 나서요. 네. 준비된 계엄이냐, 비상계엄이냐, 즉흥적 비상계엄이냐 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전체 시나리오도 안 맞아요. 네. 논리적 기결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 계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즉흥적 계엄이 아니라 이미 11월부터 준비됐던 계엄이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김용현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 있고 등등 하고 있지만 군에 손발이 됐던 대령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은 아직도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시라도 이 자를 군 통수권자 자리에서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앞서 말씀드렸던 네. 헌법 71조 대통령의 거리 사고 시에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자도 빨리 지금 탄핵안을 좀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단히 위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상계엄의 부역자예요. 동조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 본인이 말도 안 되고 어디에도 없는 헌법적 근거를 갖고 한동훈과 2인 체제? 이거 대단히 말도 안 되고요. 많은 분들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와 지금은 전 다르다고 봐요. 박근혜 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가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국정을 농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펼쳐서 내란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 핵심인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 말렸다고 하는 얘기는 있으나 어찌됐건 그냥 말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선출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그다음에 한동훈 둘이 지금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거는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지금 국정농단에 대한 범죄까지 있어요. 이 사람 즉각 탄핵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동훈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박근혜는 국정농단은 하였으나 적어도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매우 위험한 것이 본인의 군 통수권을 그걸 활용해서 군을 이미 이동시켜서 군을 활용해 내란을 일으켰기 그렇죠. 때문에 그 박근혜와는 비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가 네, 윤석열에게 있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게 뭐지 했던 거가 지금 그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석열 이 라인을 통해서 지난달이었나요? 평양상공에 김여정이 갑자기 뜬금없이 네, 그 성명을 발표해요. 평양상공에 무인기가 떴고 여기서 이제 그 전단을 배포했는데 이것은 그 남조선에서 보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본인들의 그 사진까지 공개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확인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보냈다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시 상황을 조성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그때 북측에서 그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군사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바로 계엄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 계엄을 우리가 막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이 그 지금 북측에서 오물풍선을 날리자 이제 김용현 그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원점 타격해라라고 지시했는데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그걸 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시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합참의장이 동의해서 원점 타격을 했다고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국지전으로 발발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계엄은 도저히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복귀해 보면 매우 아찔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 더욱 문제는 여전히 그 군통수권자가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어떤 또 짓을 벌일지 모른다. 이러한 것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이 정부도 그렇거든요. 국민의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어제 그 한동훈 한독수 예를 들어서 일단 이선 퇴진이다. 질서 있는 퇴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웃긴 게 뭐냐면 이상민 해양부 장관 사임 윤석열이 제가 했어요. 네. 여전히 본인의 임명권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든지 네. 본인의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호시탐탐 뭔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노리고 있었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것이거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네. 본인의 집안을 위해서 이것뿐이었다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하나 이제 복귀해 보면 윤석열은 올해 내내 그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그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그리고 그게 안 되자 평양에다 무인기를 직접 침투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시 상황을 만들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다 무산되자 12월 3일 밤에 도저히 안 되겠다. 본인이 총대를 메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은 명분을 내세워서 계엄령을 했는데 1차적으로 좀 실패한 것이고 그러면 이 윤석열 일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을까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일단은 가닥을 좀 잡고 싶어요. 본인이 계엄 선포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네.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까지 나왔고요. 네. 앞부분에 보면 본인이 임명한 국무위원과 관련돼서 탄핵을 했다라는 부분과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민주당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대한민국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사사건건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을 쓸어버리고 자기가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왕조국가도 아닌데 자기가 제가 보기엔 유신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갑자기 확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엄 선포했던 3일날 오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속된 명태균 씨가 특검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날 큰 뉴스가 제가 보기엔 큰 세 개가 있었는데 명태균 특검해달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추경호 2018년 지방선거 때 20억 수수 네, 의혹이 터졌어요. 네.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맨 먼저 있었던 일이긴 한데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집중 보도했던 서울의 소리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 압수수색 당했던 게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네. 제가 그거 보고 당황했던 게 아니 명예훼손을 압수수색하나? 이게 영장 발급이 가능한 거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김건희 씨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김건희 관련된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날 아침에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 김대당 녹취록이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네. 한참 됐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한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명태균 나를 특검해라. 검찰 조사 못 네. 믿겠다라고 했고 뭐 이게 뭐 지나간 얘기지만 명태균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속되면 윤석열 한 달 안에 하야한다 뭐 탄핵이다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는 몰리대로 몰렸어요. 그 네. 황급한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안 되겠다 이거 발동하자라고 했던 두 번째 계기가 이거고 세 번째는 저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경계가 무너진 지 좀 오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알코올에 의한 인지장애이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는 저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VIP 경로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었다. 저는 마지막에 특히 이성적 사고를 하는 당사자였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조금이라 율사 출신 아니에요. 율사 출신. 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심지어 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비상계엄 관련된 해제를 결정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도 했었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2월 3일 계엄 선포 때 군의 이동을 보면 총 5군데를 계엄군이 쳐들어갔는데 그 중에 무려 3곳이 선관위와 관련된 시설이었어요. 국회 그리고 이제 뉴스공장이 2곳이었고 3곳이 선관위 시설이었는데 아니 계엄군이 뜬금없이 선관위를 무려 3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굳이 거기를 쳐들어갈 이유가 있었냐. 그리고 뉴스공장도 알고 보았더니 뉴스공장이 타겟이었다기보다는 여론조사 꽃이 타겟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내란 세력이 노리고자 했던 것은 극우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지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를 본인들이 서버를 압수해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제 확정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국회를 해산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해산 이후에 새롭게 이제 뭐 본인들이 세팅을 해서 국회를 세팅을 해서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이번 계엄에 대한 중요한 윤석열 일당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니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론이라는 말이 빼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날 저도 여의도 촛불 집회 왔는데 한켠에 보수 진영들 집회한 거 그때 열어줬잖아요. 뭐 네. 떠들어도 들리지도 않는데 줄 서가지고 부정선거 얘기 계속 하시는 분 계시고요. 저 정우진 TV 개인 유튜브에도 네. 댓글 달아서 부정선거다 막 이런 거 계속 다는 분들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 다른 어느 선진국가에 비해서 민주주의가 안착화됐고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대단히 부러워하고 네. 실제로 실제로 와서 보고 뭐 국가에 반영하고 이런 일도 있다라고 저 왕왕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대를 보면 이건 망상에 가까워요. 네.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그리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입니다.
성관이 직원들 휴대폰만 빼앗은 게 아니라 구금까지 했다라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로 보나서 국회 해산시키고 이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처럼 네. 본인들이 영구 통치하겠다라는 이거 제2의 유신이나 마찬가지 시나리오입니다.